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한 국무조정실 감찰 조사 결과 이 사고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관계기관의 전반적인 부실 대처가 확인됐고 이 관련 공무원 36명이 수사 의뢰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전담팀까지 구성해 범행 동기 등을 규명합니다. 자세한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사고 직후 바로 감찰에 착수를 했는데 관계된 부처 모두가 부실하게 대응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송 지하차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인재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찰 결과에서도 나오듯이 지금 총체적 부실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경찰부터 소방, 뭐 충북도, 뭐 행봉처 굉장히 많은 이제 기관들에 대해서 감찰이 실시가 됐는데요. 모든 그 기관들의 총체적 부실로 인해서 이러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감찰 결과 브리핑에서 기존에 사실 6명에 대해서 이제 수사 의뢰가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압수수색을 하는 그 당일에도 추가적으로 12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18명가량이 지금 더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국조실의 그 감찰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대검의 수사 의뢰가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이제 수사권을 넘겨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인데요.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더 인원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12명을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관련 증거들을 취합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관련자가 뭐 한두 명씩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찰, 소방 모든 관련 기관을 가리지 않고 각 기관마다 뭐 5명, 뭐 내지는 뭐 6명 각 인원별로 사실은 이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기관 내에서 뭔가 인사상의 뭐 불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징계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총 36명을 수사 의뢰를 했는데 재난사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감찰로 수사 의뢰한 거 흔치 않은 일 같아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뭔가 이제 경찰이 출동해야 되는 상황인데 경찰이 출동을 하지 않았다라든지 이러면 사실 이제 경찰이 국한돼서 뭔가 이제 징계 조치라든지 아니면 뭐 수사가 진행되거나 이랬던 기억이 좀 많은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교통 통제도 안 이루어진 부분부터 그리고 신고를 받고도 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든지 아니면 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추가 인력을 요청을 하고 뭔가 지원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잘 안 됐다라든지 상당히 많은 이제 기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사실은 다 이제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고 그 관련자들을 지금 엄중하게 사실은 문책을 하겠다라는 또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좀 하나씩 짚어볼 텐데 정부는 먼저 미호천교 아래의 제방을 언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호천교에 이제 임시 제방이 설치가 돼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정식으로 제방이 되어 있으면 사실은 이러한 사고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임시 제방이었기 때문에 모래 주머니를 이렇게 쌓아 올린 형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예. 그것도 사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그 높이보다 1.5m 가량이 좀 낮았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국무조정실이 밝힌 것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에 있었던 제방을 무단으로 이제 철거를 하고 그리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 이것이 단초가 돼서 사실은 이게 물이 흘러 넘치고 결국에는 지하차도가 이제 뭐 통제도 안 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예. 인사상의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것이고요. 일단은 도로공사, 시공사가 기존 제방에 대해서 무단으로 철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무단으로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가 행복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더불어서 규격에 미달하는 부실한 임시 제방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실 관리 감독하고 부실하게 됐으면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뭐 높게 쌓아라든지 아니면 더 이제 뭐 보강을 해라 이런 사실 명령이 들어갔어야만 했는데 이것도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방이 이제 붕괴될 수 있다라는 상황을 인지한 이후에 뭔가 또 대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대처도 없었다. 정말 총체적인 부실이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지자체들의 부실한 대처들도 확인이 됐는데 충북도의 경우에는 좀 어떤 점들이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충청북도의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은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하차도가 그냥 임의적으로 다 이제 뭐 판단을 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통제 이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을 반추해 보면 사실은 사고가 일어난 15일 오전 6시 40분가량에 이미 교통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사실 충족이 됐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수위가 그만큼 이제 잴 수가 있는 것인데 29m가 이제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지하차도로 이제 흘러넘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지하차도를 선제적으로 사실은 이제 물이 차오르기 전에 통제를 한다라든지 이런 통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부분. 그것이 이제 충청북도의 가장 좀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비상 상황이었는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어떠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뭐 경찰의 대처와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이 됐는데 이번 감찰에서도 좀 부실 대응이 확인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또 가장 문제점이 그때 당시 112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사실 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건이 발생한 곳에는 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사실 엄밀하게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이 112 신고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종결 처리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자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의뢰가 된 상황이고요. 경찰이 이렇게 허위 보고에 지금 가담했다라고 혐의점을 받고 있는 인원은 6명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이제 6명에 대해서 지금 수사 의뢰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검찰이 앞서 이 경찰 관계자 압수수색 영장에 이 공전자 기록 위작 혐의를 적시했거든요. 이건 어떤 혐의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할 때 두 가지 혐의점이 적기가 됐습니다. 하나는 이제 공전자 기록 위작죄고요. 그리고 하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입니다. 공전자 기록 위작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이제 공문서 위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이 전자화되면서 그냥 일반 이제 문서가 아니라 이제 전자 문서를 많이 다루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공적인 전자 문서를 뭔가 위조한다라든지 변조한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실 성립하는 범죄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찰차가 해당 그 지역에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동한 것처럼 사실은 이제 도착했다라고 이제 종결 처리를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사실과는 다르게 사실은 공문서인 공전자문서를 사실 위작했다라고 볼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을 적시해서 압수수색이 이제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형법상의 이제 공전자 기록 위작죄가 성립을 한다라고 보면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경찰의 이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되면서 경찰이 꾸렸던 수사본부도 결국 해체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사의 좀 중심추가 검찰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예. 없겠죠. 왜냐하면 경찰이 사실 전담 수사본부가 이게 130명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상당한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됐었고 예. 현장에도 사실 가서 이제 출동을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100명이 넘는 인원이 이렇게 꾸려졌었는데 일주일 만에 사실은 굉장히 축소가 되면서 수사팀으로 이제 축소가 됐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검찰이 사실 경찰보다 앞서서 뭔가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증거도 검찰에 더 많이 이제 확보가 됐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는 이미 증거들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앞서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경찰이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 의뢰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경찰을 조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국민 눈높이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게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또 의심의 눈초리도 사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아무래도 이제 검찰의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수사 관할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입장에서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까요?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130명이 넘는 인원까지 꾸렸는데 예.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제 조사를 해가다 보니까 그리고 감찰을 하다 보니까 경찰이 연루된 게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동력을 잃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될 수가 있겠고요.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검찰이 수사를 지도하고 그리고 경찰이 이걸 지원하는 입장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양쪽에서 이제 투트랙으로 원래는 이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좀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지원을 하는 데에 뭔가 힘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소방도 좀 신고를 받았지만 역시나 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소방 같은 경우에는요.
그 112 신고가 이제 119 신고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 상황을 보고 이게 어느 정도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시설과 장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지 그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럼 판단을 하고 그러한 적절한 요청을 취해야 마땅한데 그러한 요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 보고에 대해서는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119 종합 상황실이 이러한 장비라든지 인력 투입을 신속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북 소방본부의 인원 중에 5명에 대해서 지금 수사 의뢰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 오후에도요. 한 5시가 넘는 시각에서 119 상황실에 신고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예. 아, 이거 뭔가 임시제방 불안하다, 물 넘칠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당 유당기관에 전파를 해서 대응을 하게 했었어야만 했는데 이런 119 상황실에서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수사 상황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제 좀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범 조선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지면서 오늘 오전 얼굴을 드러낸 채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뭐 맞습니다. 여러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거든요.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는 겁니까? 글쎄요, 모든 피의자들이 사실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앞에 서면 뭔가 죄송하다, 수사에 성실하게 이제 응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경우에도 일단은 굉장한 계획 범행이었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누구에게 죄송한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어떻게 죄를 뉘우치고 있다라든지 뭐 구체적인 사실 설명은 없습니다. 자, 검찰 전담 수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 일단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만 보면 계획 범죄로 좀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범행 10분 전에 흉기를 이제 마련을 합니다. 이제 구입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이제 절도를 했거든요. 예. 일단은 흉기를 어디선가 마련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사람을 사상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택시를 이제 거의 훔쳐 타듯이 또 해서 신림역 인근에 도착하자마자 사실은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왜냐하면 전날에 본인의 이제 핸드폰으로 검색한 결과를 사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완전 초기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검색을 했는지 사실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낼 수밖에 없었던 부분으로 보이고요. 또 평소에 쓰던 컴퓨터도 부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증거 인멸을 하겠다. 내가 어떠한 검색했다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작성한 문서가 있다라든지 이걸 없애겠다라는 이제 고의로 읽히고요. 실제로 본인이 진술하기로도 오래전부터 뭐 살인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행 전에도 검색한 것을 보면 뭐 사람의 급소라든지 어떻게 사람을 사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구체적으로 검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치밀하게 나름대로 이제 계획한 범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검찰이 이제 기소하기 전에 좀 추가로 밝혀내야 할 범죄 사실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과가 좀 있는 인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범죄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물론 지금 뭐 이렇게 흉기 난동을 부렸다라고 해서 뭐 여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추가 범행이 혹시나 또 있는지를 밝혀내야 되겠고요. 혼자서 또 범행을 한 것인지 혹시나 누구의 뭐 조력자가 있는 것인지도 추가적으로 밝혀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기 관련해서는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돼서 이제 그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말 이렇게 사회에 대한 악의라든지 이러한 뭐 불만감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도 시행이 됐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고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남성 결국 경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네. 뭐 실제 수사를 해보니까 흉기 구매를 하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법원에서 밝히기로는 도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예.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 그리고 도망의 이제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 사람이 사실 주거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자수를 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글을 올렸다라는 것은 사실은 또 다른 어딘가로 가서 이러한 범행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또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의 가능성 그리고 실제 본인이 이제 얘기한 그 글에서의 내용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까지도 사실은 법원은 판단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뭐 모방 범죄의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초단부터 사실은 구속이 된 채로 이제 수사를 받게 함으로써
이렇게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그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모방 범죄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신림동 이 흉기난동 사건 이후에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시민들 정말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한 3건 정도의 글이 신림역 해당 그 지역을 언급을 하면서 나도 마찬가지로 뭐 살인을 저지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제 인지를 했고요. 그리고 IP 추적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누가 이 글을 작성했는지 밝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사 그러한 고의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장난으로라도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절대 안 되겠고요. 그리고 모방 범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림역이라든지 근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순찰을 자주 하고 좀 둘러보겠다라고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